미지의 서울 12화 마지막 회는 주인공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챕터였습니다. 미래는 딸기 농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미지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하지만 미지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지는 대학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못하는 것보다 아예 안 하는 게 덜 쪽팔릴 것 같아 공부는 일찌감치 손 떼었다는데요. 서울 직장에서 살아보니 처음엔 무섭고 외계 세상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섭고 쪽팔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대학 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미지에게 미래는 대학 가려면 공부 겁나 해야 된다고, 진짜 뒤지게 해야 된다고 겁을 주는데요. 대학 간다고 대단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별거 없네 라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대학이라는 경험의 장을 통해서 미지는 한층 더 성장하겠지요. 누군가의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호수는 미지에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달라진 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내 옆은 힘들 거라고 하지요. 하지만 같이 있고 싶고 힘들어도 같이 버티고 싶다는 호수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24시간 괴로워도 1초 잠깐 웃으면 사라지는 거라고 너 웃게 하는 사람 다시는 놓치지 말라는 로사 할머니의 조언대로 호수는 미지를 꽉 붙잡기로 합니다. 미지는 수능 공부를 하고 호수는 수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사 할머니는 난독증 치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로사 할머니는 미지가 그려준 로사 식당 이름으로 새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만 달았지 다 똑같은데 내 이름 하나 바뀌었다고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동안 잠겼던 문들이 한 번에 열려서 뭐부터 할지 모르겠다는 로사 할머니에게 호수는 난독증 치료를 권유했고 할머니는 헛수고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로사 식당도 그대로고 호수기도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니 주위가 바뀌고 세상이 도전해 볼만한 장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진이 8대 92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도 청년 농업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진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실 미래는 딸기 농사 자체보다는 투자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투자 블로그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미래에게 세진은 동업자 찬스로 미래의 블로그에 자문 역할도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미래와 세진은 손가락 퉁치는 사이에서 손가락 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래는 농장에서 미지는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엄마 오키는 연애 같은 건 관심도 없는 애 같은 미지가 길거리에서 호수와 뽀뽀하는 것을 목격하고 매우 난감해합니다. 저녁은 드셨냐고 하는 호수에게 시간이 언젠데 여직 밥을 안 먹었겠냐고 대꾸했지만 사실 너무 당황스러워 얼른 호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지를 야단치는데요. 아픈 애한테 이삿짐 싸게 했다고 호수 엄마가 이거 알면 얼마나 속상할 거냐고 아픈 사람 만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른이 되고 단단해져야 한다고 미지를 혼냅니다. 오키는 미래 이삿짐을 도우러 서울에 온 게 아니라 미지가 새로 얻을 집을 봐주러 왔습니다. 오키가 미지 나이쯤 아무것도 모르고 상경해서 집 보러 다닐 때 어린 여자라고 무시당했던 기억 때문에 미지의 서울 집을 꼼꼼히 체크하고 협상도 해줍니다. 미지는 연애를 시작했고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항상 애 같은 미지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미술 공부하면서 세계 일주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프랑스 가자고 한 말에 홀딱 넘어가 프랑스에 갈 뻔했는데 쌍둥이가 생겼고 더욱이 IMF로 남편은 실직을 하게 되면서 그 꿈은 사라지게 된 건데요. 세계 일주 꿈은 고사하고 쌀국수도 안 먹어보고 해외여행도 한 번 안 가본 오키는 이제 오랜 꿈이었던 그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분홍 엄마를 찾아온 호수는 변호사 아들로서 엄마를 기쁘게 했는데요. 미래와 미지를 여전히 헷갈려하는 분홍은 미지의 딸기잼 연애설을 이야기하다가 호수가 미지와 사귄다는 말을 듣고 아주 난처해합니다. 하지만 분홍에게 항상 애 같은 미지는 순수하고 해맑은 애로 바뀌고 미지를 만나서는 미래와 딸기잼 만들었던 때를 이야기하며 우리 호수에게 힘이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합니다. 세진은 미국행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30년 산 와인을 보고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 고생해서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끝을 못 보고 고졸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욕을 하라고 심퉁대는 세진에게 할아버지는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욕을 해? 졸업이 끝이야. 졸업장 그거 원래 일 시작하려고 따는 건데 일 시작한다며? 그럼 끝을 본 거지. 왜 미련하게 종점까지 가냐고. 너 내릴 때 내리는 거지. 끝이 뭐가 중요해? 시작이 중요하지. 뭔가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인데
이런 대사를 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래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왔을 때 끝까지 못한 것이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부모에게 실망을 준 것 같아 미래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세진도 고생한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면 성공하는 것이 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키운 것이 아닌데도 나 때문에 힘들었을 부모가 눈에 자꾸 밟히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선한 성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임무이기도 하고 그 선업을 통해서 부모 스스로도 큰 성장을 하는 건데요. 결국 부모 자식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큰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고발로 잘못한 사람들 결말을 말하자면요. 신 팀장은 바로 해고되고 최 국장은 부장으로 좌천되어 7달 지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박상영은 인사이동으로 7달로 가는 것 같았는데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지 아예 그만두었습니다. 이충구는 미래를 괴롭힌 놈 이자까지 쳐서 괴롭혀주며 박상영을 끝까지 추궁했는데요. 자신이 꼰일 자신이 풀겠다며 마지막까지 미래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태희는 대학원에 돌아가지 않고 취업을 하겠다고 하네요. 회사에 다녀보니 회사 생활이 적성에 맞다고 하네요. 회사에는 교수님도 없고 정시에 퇴근도 할 수 있다나요. 한편 월순 할머니는 선망 증세를 보이며 심근경색이 악화되면서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미지의 선몽에서 할머니와 이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미지가 할머니 따라가겠다며 다시 아기가 돼서 울고 보채니 미지가 마음이 힘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할머니 더 있다 가겠다고 합니다. 미지를 위해 얼마든지 더 버틸 수 있다고요. 그제서 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나 보러 와 달라고 하면서 할머니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미지는 정신적 버팀목인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지는 로사 할머니 식당 일을 하면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삼수까지 해서 대학에 합격하네요. 그리고 힘든 사람 눈에 보이면 입이 멈추질 않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잘도 조절되는데요. 적성에 맞는 심리학과에 들어간 것 같아요. 호수는 청각장애 의뢰인을 도우며 동료와 함께 변호사 일을 멋지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로사 할머니는 난독증을 치료하고 진짜 김로사 이름으로 신앙 독해를 가지는데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 사람이 사람인 건 사랑이 조금씩 눌려서라고 위아래 옆 조금씩 눌려서라고 하는데요. 사랑이 눌려서 사람이 되었다는 시 구절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카 손주들이 둘이나 생긴 로사 할머니는 진짜 시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지와 호수가 결혼을 하는가 싶었는데 만학도의 미지는 상담 심리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합니다. 결혼 반지를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호수는 첫 월급을 타면 결혼하겠다는 미지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원래 더 좋아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다리는 것 잘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호수 착하기도 바보 같기도 합니다. 미래의 신품종 딸기도 이제 제법 맛이 들어서 서울의 박지윤 회사와 협업하게 되는데요. 박지윤이 마지막 해 사업 파트너로 다시 나오는 걸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에 딸기 갖다 줄 사람 없었는데 미래는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김수현에게 딸기를 갖다 주었습니다. 김수현은 여전히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인데요. 미래 농장에 또 놀러 간다고 하는 것을 보니 미래에게도 서울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몇 년 전 회사 다닐 때 가슴이 벌렁거렸던 그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세진을 만나게 됩니다. 세진이 미래를 발견하고 다녀왔습니다. 하는 걸 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손가락을 거는 사이에서 팔짱을 끼는 사이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키와 분홍도 인생 2막에 들어서면서 양쪽 집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야단인데요. 미지도 이참에 시골에 짐을 정리하면서 어린 시절 앨범을 펼쳐 보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태아의 사진부터 어린 시절이 파도처럼 흘러가고 사진이 끝나는 빈 페이지가 펼쳐지는데요. 미지는 그 뒷페이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아직 쓰이지 않은 인생의 첫 페이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끝이 있는 책이 아니라 직접 채워야 하는 노트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이 30, 겨우 30이지만 인생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30살 님들을 응원하면서 미지의 서울 마지막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